맞습니다. 공천 얘기 빼놓을 수 없죠. 근데 공천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에 재밌는 메시지가 났다고요? 조선일보 얘기하기 전에 양당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를 먼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공천 국면이 좀 마무리가 좀 돼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거의 이제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동에 걸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원 갔죠. 제 고향 수원에 가가지고 민주당이 수원에 해준 게 뭐 있느냐. 왜냐하면 여기는 전 지역구, 수원은 전 지역구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이니까 우리가 확실히 해줄 수 있다라면서 서울 지하철 3호선이 여기로 와야 된다 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신원 보증받아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면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색깔론. 야, 네, 대놓고 색깔론이네요. 색깔론 드라이브를 걸죠. 네. 지금 앞서 뭐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바로 이 대목에서 검찰이 왜 한 달 남겨놓고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하느냐 이거를 연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제가 다음 주제 얘기를 그래서 드린 건데 기가 막힌 연결이네요. 그렇죠. 네. 사건 자체는 선거 개입 사건이지만 결국 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면은 누구를 재수사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있어서는 조국, 임종석 두 사람인 거고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코드라는 거는 결국 운동권 청산론, 운동권 심판론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걸 확장하면은 전 정권 심판론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땔감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요 수사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게 색깔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해가지고 운동권들이 부정부패, 뭐 불공정, 뭐 이런 거에 어떤 상징이다라는 것까지 막 부풀려지는 그런 어떤 이런 프레임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어떤 큰 어떤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그러한 전략인 거다. 이런 느낌이 들고.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아직도 그럼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수사 지휘인지 아니면 뭐 수사 및 정치 지휘인지 뭐 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이 지휘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네. 대통령실이 지휘해야 되는구나. 그런 뭐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슨 종이 펴놓고 큰 그림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뭐 그려놓고 영화 맞추고 같은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예. 분업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주장하시는 겁니까? 1987이 생각이 납니다. 네. 옛날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뭐라고 막 했더니 그 국회에서 예. 윤석열 사단 막 얘기했더니 1987이 생각이 납니다. 그랬는데 제가 1987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근데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 네. 사실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한겨레 신문 4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민주당은 종북 세력 숙주, 한동훈, 비례연합의 색깔론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론이다라는 지적을 언론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찾아서 양평군 강상면 하면은 바로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양평 고속도로의 추억. 예.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이걸 막 부과시켰는데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가 이곳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겨냥해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공천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이 공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은 어쨌든 경선의 결과로서 소위 말하는 뭐 언론 표현으로 친명 행제 뭐 이렇게 또 언론이 썼는데 네네. 그러한 결과는 어쨌든 경선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인데 결국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격전지에 가가지고 여당 프리미엄 주장하면서 색깔론 이렇게 더해가지고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고 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면서 뭔가 이제 공천으로 인한 탱탱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려는 모양새,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런 국면이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여당 내에서는 지금 낙관론이나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지금 이 공천 후유증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한 정권심판원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방어가 잘 되고 있다라고 자평하면서 색깔로는 이 비례연합정당 논란 때문에 색깔로는 좀 먹힌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방송 나와가지고 우린 160석도 해요 이랬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경고받고 이랬잖아요. 그랬죠. 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또 조선일보 가만히 있지 않죠. 약간 경고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려고 좀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재밌었어요. 근데 이 네. 메시지 보고 재밌었습니다. 조선일보 3면을 보면은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주 조국당 합치면 여야 지지율 팽팽, 출발선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인 건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쭉 나왔잖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쭉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라는 걸 쭉 보면은 이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쭉 나오다가 최근에는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하면서 네.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는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밀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 예. 근데 같은 시기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도 이 지역구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을 조사해 보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나 잘 보면은 지역구 투표 대상 중에 조국혁신당이 있는 여론조사가 있고 없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맞아요. 조국혁신당이 끼면 민주당인 당연히 표가 갈리니까는 그게 이제 지역구 투표 의향에서는 좀 이 여론조사 결과가 하락을 하고 조국혁신당이 있으면 하락을 하고 없으면은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쪽이 민주당 지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상승을 하고 이런 기류예요.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 지지율 근데 조국혁신당은 지금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지역구에서는 합쳐질 경우가 생길 것인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여야 지지율은 팽팽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사에 의하면은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출발선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여서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낙관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게 사실은 이 기사의 행간인 거고 다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갤럽 관계자의 발언 인용해가지고 예. 대선처럼 하나의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율이 높다면 그 후보가 이기겠지만 총선의 정당 지지도는 254개 지역구 여론을 합쳐서 평균을 낸 것이다. 각각을 보지 않고 지지율 총합으로 지역구 승패를 예상할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악재다. 이런 평가들을 쭉 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또 뭐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이 기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서 짧게 얘기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요거는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합쳐가지고 예. 우위인 경우에 또 안주하게 되면 사실 지역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같은 거다라는 점이어서 맞아요. 출발선에 섰다는 거. 요거를 지금은 양당 모두가 인식하고 양당 모두 낙관론에 빠져가지고 아니한 전략. 예를 들면 색깔론 원툴. 예를 들면 정권심판론 원툴로 승부를 볼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아니, 이 기사에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선일보가 설마 민주당한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 것 같지는 않고 그거는 저의 해석인 거고 요 기사는 국민의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국민의힘한테 하는 얘기고 국민의힘한테 정신 차려. 조국혁신당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저 어떤 여론 지형이 판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이걸 지금 경고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색깔론에 대해서는 뭐 아주 초지일관이에요.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색깔론 더 부추길 것 같아. 제가 볼 땐. 먹힌다고 보는 거거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조국 임종석에 대한 수사 그리고 민주당 이제 선거 연합에 관한 위성정당에 관한 어떤 색깔론 공세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먹히는 그림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검찰이 도구로 쓰이는 거고 조선일보 사면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정신 차려라고 하면 사면 기사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사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면 기사는 여전히 색깔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 조선일보 사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면 기사 소개해 주세요. 네, 진보당 활동 인사 시민단체 목 비례 후보로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여전히. 조선일보는 이 색깔론이 예.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힌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저런 식으로. 저 큼지막하게 탑으로 저 기사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도 진짜 잘 실었다. 와, 그러니까요. 너무 잘 찍었다. 야, 저거는 무슨 되게 역동적인 제 고향 국민의힘의 제 고향 수원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도 TMI 저 하나 연출이잖아. 나왔고요. 이